바세린을 얼굴에 바르면 보톡스보다 낫다는 말 어르신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을 믿고 밤마다 얼굴에 두껍게 바르셨다가 오히려 피부가 뒤집혀서 병원 문을 두드리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 유튜브에서 좋다길래 그대로 했는데 왜 더 가렵고 따가울까요? 이 질문을 저는 요즘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세린 때문에 피부가 망가진 분들과 바세린으로 피부가 살아난 분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세린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하나만 바꾸셨는데 한 달 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 요즘 얼굴 좋아졌다고 어디서 관리받았냐고 묻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바세린을 그대로 따라 바르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피부가 조용히 달라지는지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아지고 잔주름이 늘고 조금만 발라도 따가워지는 60대 이후 피부라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바세린 얼굴 관리에 대해 과장도 광고도 없이 직접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화장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술 권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왜 바세린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왜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과 순서가 필요한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세린은 피부를 젊게 만드는 성분이 아닙니다. 주름을 펴는 약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세린이 피부 위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굴에 두껍게 바르면 피부는 오히려 숨을 쉬지 못하고 트러블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그 역할을 정확히 알고 쓰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습을 해준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뒤에 나오는 방법들이 전부 연결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왜 갑자기 푸석해지고 주름이 깊어 보이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수분 증발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서서히 변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확 늙어 보이더라고요. 이 말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피부 노화는 천천히 오다가 어느 순간 문턱을 넘듯 확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 속 수분을 붙잡고 있던 힘이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를 물 담긴 항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항아리 벽이 단단해서 물이 잘 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틈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틈으로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때 문제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우리가 다시 채워 넣는 속도보다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안하고 로션을 발라도 점심만 되면 다시 당기고 저녁이 되면 얼굴이 쪼글쪼글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피부는 20대 피부보다 수분 유지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르는 건 많은데 피부는 그대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때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는 탄력이 먼저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수분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빠지면 피부는 얇아지고
주름은 더 깊어 보이고 색도 칙칙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름을 펴겠다고 강한 성분을 쓰거나 무언가를 더 바르면 피부는 오히려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바세린을 나이트 크림처럼 두껍게 바르셨다가 피부가 뒤집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바세린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바세린은 피부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아닙니다. 주름을 펴는 성분도 아닙니다. 바세린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피부 위에 뚜껑을 덮는 것, 아주 얇은 막을 만들어서 이미 피부에 들어가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세린은 물 자체가 아니라 물을 지켜주는 덮개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이미 마른 상태에서 바세린만 바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조한 피부를 기름으로 눌러버리는 셈이 되어 답답함, 가려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있을 때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피부는 밤새 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세린으로 피부가 좋아졌다는 분들이 겪는 진짜 변화입니다. 보톡스처럼 당장 주름을 펴주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숨을 고르고 정돈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럼 수분은 어떻게 만들어 놓아야 할까요? 이걸 모르고 바세린만 쓰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바세린을 쓰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밤 전용 기본 순서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피부에 뭘 먼저 해줘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고 바세린만 바르면 효과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 전에 피부에 반드시 수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분은 세안 후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물기이거나 아주 기본적인 보습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바짝 말리고 그 위에 바로 바세린을 바릅니다. 이건 텅 빈 밥솥에 뚜껑부터 덮는 것과 같습니다. 지킬 것도 없고 잡아둘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발라도 피부는 그대로이거나 답답하고 가렵게 반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피부에 숨 쉴 물부터 주세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밤에 세안하실 때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물기만 제거합니다. 이때 피부가 살짝 촉촉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 위에 평소 쓰시던 아주 순한 로션이나 수분 크림을 얇게 한번 발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능성, 미백, 주름 개선 같은 강한 제품이 아닙니다. 역할은 딱 하나, 피부에 물을 남겨주는 것. 이 단계가 끝나면 그제서야 바세린이 제 역할을 할 준비가 됩니다. 바세린은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는 역할이니까요. 이 순서를 지킨 분들과 지키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정말 분명합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같은 바세린을 쓰고도 얼굴이 편안해졌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얼굴이 답답하고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차이는 제품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세린을 쓰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 첫째, 마른 피부에 바로 바르지 않는다. 둘째, 수분을 먼저 만들어준다. 셋째, 그 수분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는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밤에만 하는 정확한 사용 순서, 그리고 언제, 얼마나, 어디에 발라야 하는지를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그대로 알려드리는 밤 전용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침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밤에만 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몸은 밤 10시 전후부터 재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피부를 방해하지 않고 지켜만 주는 관리가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간입니다. 바르는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게 바르면 이미 피부 재생 시간이 지나 효과가 떨어집니다. 늦어도 10시 이전에는 마무리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양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바세린은 많이 바를수록 효과가 좋아지는 제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바를수록 모공이 답답해지고 피부가 반응합니다. 정확한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끝에 쌀 한 톨 크기만큼이면 얼굴 전체에 충분합니다. 이걸 손바닥에 살짝 문질러 체온으로 녹입니다. 그 다음 얼굴에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서 얇게 올려줍니다. 이때 윤기가 번들거리면 이미 과한 겁니다. 바른 티가 안 나는데요? 그 정도가 가장 정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위입니다. 얼굴 전체에 무조건 바르지 않습니다.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만 선택해서 바릅니다. 눈가, 미간, 팔자주름, 볼 옆선, 그리고 목주름. 특히 목은 얼굴보다 더 얇고 건조해서 효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목에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아주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 반응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어머님은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덜 당긴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이건 주름이 펴졌다는 뜻이 아니라 피부가 편안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피부가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잔주름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을 미리 짚고 가겠습니다. 매일 하면 더 빨리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이 루틴은 매일 하는 관리가 아니라 피부를 쉬게 해주는 관리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성 화장품이랑 같이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 루틴을 하는 날만큼은 강한 미백, 주름 기능성 제품은 잠시 쉬세요. 피부는 조용할수록 회복을 잘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3단계 루틴입니다. 다음은 피부 타입에 따라 이 방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건성, 지성, 민감성 어르신들은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효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바세린을 써도 누군가는 피부가 편안해지고 누군가는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 차이는 제품 문제가 아니라 피부 타입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르신 피부 타입별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성 피부이신 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고 세안만 해도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바세린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세린을 맨 얼굴에 바르지 마세요. 반드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덮어줘야 합니다. 세안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가벼운 로션이나 수분 크림을 먼저 바릅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분이 밤새 날아가지 않습니다. 건성 피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쓰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아침에 얼굴이 덜 당긴다는 점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다음은 복합성 피부입니다. 이마와 코는 번들거리는데 볼과 눈가는 당기는 분들, 이 타입이 가장 흔하면서 가장 실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 유분 많은 부위는 완전히 제외하세요. 볼, 눈가, 팔자 주름, 목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마나 코에 바르면 모공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르면 괜찮겠지. 이 생각이 실패의 시작입니다. 복합성 피부는 부위 선택이 효과의 절반입니다. 다음은 지성 피부이신 분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 피부는 바세린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얼굴 전체 사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팔자 주름이나 눈가처럼 정말 건조한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 사용 횟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성 피부는 욕심내면 바로 트러블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민감성 피부입니다. 화장품 바꾸면 금방 따갑고 가렵고 빨개지는 분들, 이분들은 무조건 테스트부터 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바로 바르지 마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아주 소량 발라서 하루 정도 지켜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을 때만 얼굴에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피부가 적응하면 횟수를 늘리셔도 됩니다. 민감성 피부는 빠른 변화보다 안전한 지속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나는 예전에 바세린 써봤는데 별로였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분 없이 바른 경우. 둘째, 양을 너무 많이 쓴 경우. 셋째, 피부 타입 무시하고 얼굴 전체에 바른 경우. 이 중 하나만 해당돼도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바세린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조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쓰면 괜찮은 수준이지만 함께 쓰면 얼굴이 달라졌다는 말까지 듣게 되는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핵심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세린이 좋다, 나쁘다로 갈리는 이유는 대부분 조합과 순서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항상 마지막에 덮는 역할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조합을 기준으로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수분 크림 바세린입니다. 이 조합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안전합니다. 수분 크림에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물을 붙잡아 두면 그 위를 바세린이 덮어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순서는 반드시 이렇습니다. 세안, 수분 크림, 바세린. 반대로 바세린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수분 크림을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뚜껑을 덮어놓고 그 안에 물을 붓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조합은 진정 크림 바세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요즘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가렵고 따가운 분들 많으시죠? 이건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판테놀이나 병풀 성분이 들어간 진정 크림이 도움이 됩니다. 이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피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 난방 바람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들께 효과가 좋습니다. 단,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진정 크림을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얇게 한 겹이면 충분합니다. 바세린은 그 위를 덮는 마지막 보호막일 뿐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기능성 제품 바세린입니다. 이 조합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 성분이나 탄력용 앰플을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제품을 쓸 때도 순서는 같습니다. 기능성 제품을 먼저 바르고 충분히 흡수시킨 뒤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 기능성 제품을 여러 개 겹쳐 바른 날에는 바세린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피부가 과부하되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집니다. 이 루틴은 쉬는 날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이 아니라 피부가 지쳤을 때 선택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 하나. 그럼 바세린은 매일 발라도 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바세린은 매일 바르는 제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피부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과한 관리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제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바세린은 주름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잘 쓰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잘못 쓰면 답답해지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차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얼굴보다 더 중요한 부위, 그리고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기억하는 정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얼굴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느낀 건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짐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은 얼굴이 아닙니다. 목과 손입니다. 얼굴은 머리카락으로 가려지고 화장으로도 보완이 되지만 목과 손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관리하면 어딘가 어색해 보이고 목과 손까지 함께 관리하면 전체 인상이 훨씬 젊어 보입니다. 먼저 목입니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피지선이 적어서 더 빨리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주름이 한번 생기면 눈에 잘 띄고 회복도 느립니다. 바세린 루틴을 할 때 얼굴에 바르고 손에 남은 양으로 목을 아래에서 위로 가볍게 쓸어 올려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덮어준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가로 주름이 있는 분들은 그 주름 사이에 얇게 눌러주듯 올려주세요. 다음은 손입니다. 손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말해줍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핏줄이 도드라지고 건조해지면 나이가 훨씬 들어 보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기 전 핸드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덮습니다. 이때도 많이 바를 필요 없습니다. 이불에 묻을 정도면 이미 과합니다. 손등이 조금 윤기만 남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손의 촉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바세린은 혼자 쓰는 제품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분이나 진정 제품 뒤에 마지막으로 덮어야 합니다. 둘째, 많이 바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쌀알 크기 얇게 밤에만. 셋째, 얼굴만 보지 말고 목과 손까지 함께 관리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한 달 뒤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일 겁니다. 완전히 젊어지는 건 아니지만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편안해졌다는 느낌은 분명히 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 관리는 나이를 거스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의 피부를 조금 덜 힘들게 해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 번만 조심스럽게 해보세요. 그리고 한 주 뒤 거울을 보시고 느낌이 달라졌다면 그게 답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이었습니다.